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도 함께 차분해지는 시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2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기다리듯 우리 마음도 잠시 멈추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갈 준비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지에 대해서는 미루어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는 작은 생각 하나가 오늘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갑니다. 소망의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머무는 따뜻한 쉼표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삶의 지혜와 위로의 이야기로 오늘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수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난 아직 기억한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나를 향해 내딛던 너의 그 첫걸음을. 세월은 손살같이 우리를 지나가고 이렇게 오늘 넌 신부가 됐구나. 청년이었던 나는 이렇게 늙어졌지만 너는 지금 아름답구나. 5월이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너를 향한 축배를 들리라.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우리의 시간을 꺼내어 보았다.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기쁨들 너로 인해 난 행복했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13번째 주인공 이선아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여정 속으로 잠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 방을 얻었습니다. RN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양로원에서 실무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학교 선배 송명자 언니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같은 간호학과 졸업생 양한진 선배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진이가 템플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LA 후보와 베벌리에 있는 템플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양한진 언니와는 근무 시간이 달랐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든든하고 기운이 솟았습니다. 송명자 언니가 가까이 살고 있어 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몇 달 후 RN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미국 생활에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RN 자격증을 따고 책임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템플병원에는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이 대부분이었고 병원 규모가 작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영어를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슈퍼바이저였던 미세스 브라이언스는 특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템플병원에서 7년간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우뚝 설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애정이 깃든 곳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닌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선아 어머니라고 부르며 환대하니 안심되고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후일 어머니의 임종도 이곳에서 맞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늘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슬슬 결혼에 대한 압박이 왔습니다. 미국 생활에 적응하여 일과 싱글 라이프를 즐기다가 보니 친구들은 벌써 학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템플병원에 휴가를 내고 1987년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집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온화하고 점잖은 남자였습니다.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맞춰 잘 살아나갈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와 결혼했습니다. 물질에 큰 욕심을 내지는 않았기에 소박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사업을 하던 그는 미국에 와서도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여 4년 만에 학군이 좋다는 동네에 집을 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사업을 더 확장하여 진행하던 중에 LA 4.29 폭동이 터지고 연이어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엔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던 집까지 내놓고 나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누굽니까? 남편은 실패는 나의 힘내지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낙천주의 아저씨였고 저는 자신감 뿜뿜 아줌마였으니 말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담담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여행 간 게 언제인가 싶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큰맘 먹고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으로 떠났습니다. 광활한 자연 속을 걸으며 다시 일어서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차례라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다 싶어 체육관에 등록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교육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집세가 싼 동네로 가서 쥐꼬리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라도 가질 것인가, 아이가 자라고 성장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 정서적 불안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잠시 접고 아들 양육과 일에 정성을 다하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함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진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동안 하나님 뜻 안에 제 삶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고 제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란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비록 열성적인 신앙인이라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가난한 심령으로 전능자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격려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글렌데일 메모리얼로 이직해서 1년을 일하고 1990년 카이저 병원으로 옮겨 산부인과에서 일했습니다. 3년 후 골수이식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3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골수이식병동에서는 골수이식을 위해 입원한 환자가 고강도의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다음 골수이식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삶과 죽음에 직면해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곳입니다. 골수이식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잘 이겨내고 견뎌야 합니다. 골수이식 후 예후가 좋아서 퇴원할 수도 있지만 합병증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맥이 빠집니다. 환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돌보는 의료진들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혼재된 드라마의 현장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한 귀중한 일터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외래병동인 혈관주사센터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말초삽입 형중심정맥관으로 불리는 가늘고 긴 호스 같은 카테타를 혈관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혈관 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2016년까지 19년 동안 일했습니다. 카이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지해준 닥터 로저스, 닥터 라리비어, 에밀리, 앨리스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앨리스 감독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해준 사람입니다.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며 쌓은 좋은 기억들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선아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근육 건강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며 체중이나 혈압, 당 수치를 가장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얼마나 오래 혼자서 잘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짐을 예방하고 당뇨를 막고 면역력까지 지켜주는 우리 몸의 가장 든든한 건강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줄고 70대 이후에는 특별한 관리 없이 가만히 있으면 1년에 2-3%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쉽게 기력이 떨어지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단백질을 챙겨 드시기입니다. 근육은 먹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 식사량이 적어지기 쉬운데요. 매 끼니의 두부, 달걀, 생선, 콩, 살코기처럼 단백질 반찬을 꼭 하나씩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적게 드셔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달걀이나 두부, 점심은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은 콩, 두유, 견과류.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드시면 근육 감소가 빨라집니다.
둘째, 조금씩이라도 매일 움직이기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운동은 한 번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벽 짚고 까치발 10번, 집안 5분 걷기 등 이렇게만 해도 하체 근육 감소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장수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낙상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집안에서도 자주 일어나 걷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깨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가끔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입니다. 셋째, 물과 햇빛은 약입니다. 근육은 물이 부족하면 바로 약해집니다. 갈증이 없어도 자주 드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 근육과 뼈가 강해집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을 보며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나누어 먹고, 운동은 짧게 자주 하고, 물과 햇빛을 매일 챙기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병원보다 먼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의자에서 한 번 더 일어나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바랄 것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멕시코를 방문했던 한 여행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을 갔더니 아낙네들이 샘 곁에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샘물이 두 줄기로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더운 물이 또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편리합니까? 해서 방문객이 아낙네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더운 물 찬물을 한꺼번에 쓸 수 있으니까요. 듣고 있던 아낙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비눗물이 나오는 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인간의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채워주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려면 외적인 조건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참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와 같은 현실을 풍요 속의 결핍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죠.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 상품을 주문할 수가 있고 클릭 한 번에 무한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게 만들었고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강한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끝없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쇼펜하우어는 결핍을 느끼는 근본 이유를 채우지 않는 욕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진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은 가졌지만 다른 것이 결핍되면 여전히 갈급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교수가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정 소득이 넘으면 행복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 이번 2008년도, 2009년도에 미 전역에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만족을 느끼는데요. 연봉이 7만 5천 달러가 넘어가면 행복이 제자리에 걸음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 7만 5천이니까 요즘은 아마 10만 불, 아마 15만 불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는 돈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품이랄지 자존감이랄지 삶의 의미랄지 관계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팩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결핍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내적 결핍의 케이스가 다양합니다만은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SNS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과 교통하는 것 같긴 한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고독한 현실, 이게 바로 정서적인 결핍 현상이죠. 둘째로 공감의 결핍도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입장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장애자들이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울시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해서 장애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현상, 이게 공감의 결핍 현상이죠. 세 번째로 의미의 결핍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며 사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네 번째로 시간의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항상 피곤함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결핍으로 삶이 메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갈되고 심령이 말라버려서 살았지만 생기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결핍들을 채워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이고, 이 진짜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게 되고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기보다 하루에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작은 실천으로 달라집니다. 오늘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작은 평안과 희망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